자, 이번 이야기는요. 아기를 성격대로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성격대로 키우세요. 물론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성격은 환경이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오늘날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난 자기의 성향이 있다더라예요. 그래서 성향대로 육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향대로 육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육아놀이는요. 아기한테 말하고 놀아주는 기본 틀이 아기마다 달라서 아기가 지닌 생활 양식과 행동 패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수록 아이의 능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저기 예민한 애가 아닌지, 우리 애가 낯가림이 많은 애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민한 아이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들이대 버리면 아이들은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아이의 역량, 아이의 성향이 다르듯이 엄마의 성향도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엄마의 성향과 방법마다 아이가 달라서 물론 엄마도 가능하면 엄마의 성향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이의 뭐 양육 뭐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뇌발달이라든지 뭐 성장 속도가 다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엄마의 성향에 맞추시고 아이도 아이의 성향에 맞게 아이의 성향을 그래서 엄마들이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이 시기에 엄마들은 좀 예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을 좀 관찰자의 눈으로 좀 바라보아서 우리 애는 요런 거니까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애는 이럴 때 웃는구나.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알아두시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 계속 잘할 때 훨씬 엄마가 편하시겠죠. 그리고요. 신생아 때는 온종일 잠만 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신생아 때는 내내 잠만 자요. 얘는 뭐하러 태어났나 잠만 잘 거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애들은 잠만 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그 뱃속에 있을 때랑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일단 기온과 공기부터가 달라져 있고 낯설기 짝이 없거든요. 엄마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산소와 수분을 공급받았었는데 나왔더니 온통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먹어야 살겠고 내 힘으로 숨을 쉬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 힘으로 배설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낯선 공기에 적응도 해야 되고 아는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소리, 엄마의 목소리. 그것마저 없으면 이 애들은 뭐 당연히 사는 게 너무 힘들겠죠. 태어났을 때. 그래서 그것들을 적응하기 위해서 뭐 뇌와 뭐 신체 구조가 물론 자라기 위해서도 있지만 너무너무 피곤해요. 온통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요. 우리도 피곤하면 잠을 자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생아 때는 평균 18에서 20시간 정도 자야 된대요. 근데 그것보다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예민한 애들은 그것만큼도 못 자죠. 대체로는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잠을 잔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자랄 수가 있죠. 말하자면 먹고 자고 해요. 일어나서 먹으면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먹고 일어나서 또 자고 그러는 중에 보면 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예민한 애들은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시각보다 먼저 오는 게 청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청각이 먼저 예민한 아이들은 그래서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무심코 그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문을 쿵쿵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애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때 울죠. 어떤 엄마들은 그래 놓고 애가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있다?
아닙니다. 네. 애가 놀래서 운 거면 달래줘야 돼요. 그럴 땐 특히나 엄마가 눈을 마주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우리 수진이 놀랬구나.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민한 애들한테는 특히나 소리를 더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번째로는요. 아기가 잠자는 그 시간 동안 두뇌를 개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인들도요. 잠자는 시간 그냥 자고 있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에도 심장은 계속 뛰듯이 잠자는 시간에도 뇌는 계속 움직여줘요. 숙면은 우리가 평균 뭐 성인이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잔다고 했을 때 그중에 깊은 수면의 상태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 밖의 시간은 가수면 렘 상태라고 하는데 꿈을 꾸는 뭐 그런 가수면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 시간 내내 뇌가 움직인다고 해요. 깊은 숙면의 시간 동안 잠깐 뇌가 쉬어주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뇌가 피곤하기 때문에 늘 피곤한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잠자는 시간 동안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뇌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잠자는 시간 동안 잘 자는 애가 키도 잘 커요.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 엄마들이 좀 만들어 주시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5번째는요. 신생아일 때는 엎드려 재우면 안 된대요. 간단히 얘기할 문제지만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신생아 때 뒤집어서 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이게 더 편해하는 것 같더라라는 건데 아닙니다. 얘네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목을 이렇게 돌려서 잘 텐데 이때 한쪽 목으로 둔 상태로 이렇게 그냥 재워버리면요. 갑자기 이렇게 질식이 올 수도 있고요. 목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 이전에는 뒤집어서 재우는 것, 엎드려서 재우는 것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애기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우리 애는요 엎드려 재우는 걸 너무 자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잠깐, 그리고 아이가 엎드려 자는 동안은 3개월 이전에는 특히요. 엎드려 자는 동안은 엄마가 거기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게 좋아요. 애 한 2시간 자니까 잠깐 내일 해야지 큰일 납니다. 아이가 엎드려 자는 동안에는 특히나 엄마가 아이를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0분, 20분에 한 번씩 이 아이가 불편해하지는 않나, 숨은 잘 쉬고 있나 확인을 좀 하셔서 돌려주시고 호흡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찰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엎드려 재우지 않는 거고, 만약에 엎드려 자는 걸 즐기는 애한테는 엄마가 관찰을 해 달라는 겁니다.